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가평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기우 위원장입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군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강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9일간으로서 본청 실과소, 읍면사무소 및 이임사무 처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6만 3천여 가평 국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규현적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본과 동시에 가평군이 최고의 행복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가평군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습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는 널리 확산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진들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질의, 개인감정에 치우친 질의, 중복되는 질은 자제해 주시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 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자치법 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분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부분수 뒷좌석에서 선서 소리에 맞춰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부분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으로부터 모두 제자리에 일어나 나와주시기 바라며 부분수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을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가평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조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부분수 한연희.
고세정 씨. 수고하세요.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의 간부 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희망복지실, 자치행정과 그리고 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오늘은 감사 대상이 아닌 실과 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소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네, 이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훈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천안일 정책관리 사항 실적이 29석을 보시면요. 거기 연번 6번이죠. 상당 관광지 산장기요. 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교장이 지금 위험교랑 재가설 정책권 교장이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거의 사업을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른 실적 내용이 없어요. 그 예산을 내가 특별히 무슨 5억 운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우리 고소분 내지 국가 전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해서 호흡을 받았습니다. 이 호흡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가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해서 좀 풀어줘서 가져가더니 이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일단 별도로 갖고 이걸 그런 데로 돌려주거나 이런 사업이 좀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안전과에서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를 하면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교장이 안전 급여와 하향 조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다시 되고 경마경이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 시일에 공사를 했지 않을까 사업 계획을 그렇게 좀 속속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술과대로 공모사업을 많이 했죠. 이 공모사업이 지금 현지 사업장 확인 결과 사업소 CP하고 이사하고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완공을 했다 하더라도 운영은 관리비 운영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그 공모사변에서 무조건 받아오는 그런 그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하고 심사숙고해서 또 사업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그 지적은 당연히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정책 주간 회의를 할 때 잠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 환경성 질환센터 관리위원회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그래서 또 공모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공방을 하면서 또 집행 과정에 대한 그 로드맵도 구성해서 운영의 가치를 주기 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산관이나 그 막상 사업하려고도 애물단지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 시행을 했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충 지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대표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배 의원님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나중에 질문을 하려던 의원님 주시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주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평군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상생협약을 3월 달에 맺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상생협약의 핵심은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하고 관광 특구를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시죠. 그 이후에 시작을 해놓고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금 3월 달에 했으니까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평군하고 춘천시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도정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는 그때는 거기 당시에 많은 것이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걸 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하고 원주시하고 여주시하고 원주 기독병원 그 헬기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쫙쫙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왜 실무적인 것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왔었고 또 지금도 한 3개월이 됐으면 거기에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시장이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 실질적인 것이 없었다라는 말씀 주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생 협약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 도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그 두 가지 핵심 안건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연결하고 관광 특구인데 여기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도 이걸 또 우리 의원들끼리 논쟁하고 지금도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가평군청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고민을 안 하면 제2경춘국도나 아니 추천과 고속도로나 아니면 전철 같은 과오를 또 범할 것 같은 거 제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그 강원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이안 3안 가지고 그때 실무 협상을 했었고 상생 협의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노선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고민을 하자고 했는데 내가 그때도 담당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우리 군청 담당자들한테 그러면 우리 가평군의 논리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주장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 거 진행돼 안 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지금 관광 특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가 뭐냐면 이건 제 소설입니다. 가상입니다. 춘천시에서는 지금 1노선, 2노선, 3노선, 4노선이 있다고 내가 노선관 박사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강발년에. 근데 지금 이 노선에 대해서 두 번째 노선을 걔네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 노선이 어떻게 하냐면 부항 쭉 따라오다가 간천리, 그러니까 그 양수발전소 물 빨아들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이 간천리거든요. 거기다 남이아이씨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이아이씨를 만들고 조금 더 보면은 방안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남이섬을
배로다 이동하던가 아니면 브릿지를 나가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특구가 지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더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관광특구를 딱 얘기 나왔을 때 강춘리 이장하고 서천희 이장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처음에는 아니 왜 추천시 공무원들이 이 특구를 안 만들어주고 막 난리를 치고 오더니 노조 만나봤더니 안 만드는 게 다 됐다고 작업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작업의 근거가 난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유인지 뭐냐면, 남이섬은 가평 주민들도 남이섬이 가평이 아니라고 그러고 춘천 사람들도 남이섬이 춘천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남이섬의 이용객들을 위해서 가평의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한 건데, 걔네들이 관광특구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제2경추국도가 노선이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철리에 쪽으로 가면서 관철 주변 남이 IC가 생기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가평은 엄청난 관광에 또 효과가 나타날 거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사람도 고민하고 세상을 살고 연구를 하는데 왜 공무원들이 안 해놔야 돼서 과장님 실장 말씀 한번 줘보세요. 고민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안 하시면 실장 거기에 대한 실적을 한번 줘보세요. 고민하는 것에 실적. 네. 이제 그 결과가 제가 좀 결정한 결과 내용이 없다는 그동안에 이제 관계가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정영도는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담당을 관계가 있고 관광특구는 관광사업단이 4월 사이에 합의되는 쪽으로 넘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변수 때문에 이런 딜레마가 빠져 있는 분이 저희나라도 정보를 좀 해봐야 될 분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또 이런 기회를 해서 한번 다시 정보 수집도 하고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단 저희 공무원들이 정보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연구를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이제 제가 이제 상반기 부의장을 이제 6월 30일을 관두는데, 제가 그 업무 추진비를 추천서 많이 씁니다. 뭐 우리 또 실무 공무원들이 의원님의 추천해서 많이 쓰냐 그러는데, 저는 쓰면 어떠냐 그럽니다. 좀 정보 교류하고 내용을 캐치하는 것이 업무 추진비지, 우리가 무슨 똑같은 사람도 안 나가 싫어하고 그러니 이거 똑같은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쪽에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진짜 시장님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지만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진짜요. 제2경추국도를 지금 우리는 거기에 따라 대안을 지금 내가 경기 동국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추국도가 막히는 노선은 딱 두 군데 노선이 막혀요. 가평서 청평 막히고 청평서 대성리 쪽이 막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대안해 줄 수 있는 게 이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가평서 청평 막히는 거 하고 청평서 대성리 막히는 것을 갖다가 부암리까지 와 있는 국가전원을 청평 30분 국도가 붙여주면, 또 지금 브릿지가 올 내년 한 12월 달에 고성리 다리가 나지고, 지금도 편리 쪽에 지금 도로 때문에 사건이 다 죽었다가 아우성 치는데, 아우성 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 대체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이거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주장이 틀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현교회 당신 주장이 틀려 라고 근거를 갖다 대면서 날 설득시켜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공무원분들 토목하시고 행정하신 분들 3, 40년 하신 분들이 여기 기대서는 좀 많은데,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직 의원을 하고 있으면 저도 편하고 아무런 상관없으면 수임만 받고 다니고 그냥 룰을 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나의 무책임이고 의회의 책임이 아니거든. 진짜 방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보시면, 제가 이 도로 안내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거 지나면 뭐 경상도를 가도 문경을 하려면 가평선 이렇게 가가지고 중앙선 타고 춘천 가서 중앙선을 타고 가야 돼,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중부 내륙입니다. 중부 내륙. 중부 내륙이 여기 양쪽에 딱 보면 여기다 하도에다 붙여주면
최소한 30분이 당겨줄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어? 근데 여기는 붙이더라고, 이렇게. 손바까지. 양평에서 손바까지 붙이면 15분에 손바가 손바. 어? 내가 지금 공개에 또 말씀드리지만, 전철할 때 못하게. 이런 거면은, 이게 국민이 동네 따라가면 수련하다 박수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높은 놈들이 있는 걸 네가 주셨다고 그러냐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보세요, 이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충주시 갔다 오고, 의성 문경을 갔다 오는데, 이 중부 내리는 중앙고속도로가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 차도 안 당겨. 이거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이거 지정된 시스템 아세요? 네, 오늘 한번 요번 행정상관사를 기회해서 우리 시간대 부장께서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을 행정사고감사 제 기획감사를 소환해서 갑자기 저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물론 저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고요. 막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의 담당 과장이 됐던 제가 또 이런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최재성 의원실에 있어요. 최재성 의원실에. 최재성 의원이 간뒀으니까 조홍천 의원이 받았으니까요. 조홍천 의원실에 최근에 비서관한테 물어보시면 답 나와 있어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 그리고 이제 전철 얘기 내가 그만하는데 내가 전철을 6년을 읽어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전철이 이제 되고 있어. 내가 그만해라고 해.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당신네들이 해라고 다 잡아놨으니까. 그 국회의원이 국토부라든가 기재부 담당자들한테 예산 세우라고 해서 정당성에 당수한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근데 요것도 다 돼 있어요. 이 전철도 조홍천 의원실에서 요번에 보도자를 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부원님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평은 관광을 먹고 사는 주된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주는 것은 저는 도로망 확충 없고 철도망 없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실장님한테, 부군수님한테 또 담당 우리 기획실장님이야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것을 좀 세게 강하게 말씀드려도 오해하지 마시고 좀 진정성으로 좀 받아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이거 뭐 여기가 이제 방아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남이 IC가 되는 게 여기에 관철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방아 이렇게. 얘네들 다리를 준다고 하더라. 다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여기서 배를 띄우면 여기까지 띄울 수가 수심이 깊어요. 여기서 올라오는 게 브리지 때문에 안 됐는데 원주청에서 여기서는 가능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걔네들은 강력축구 안 해도 되지 또. 어차피 뭐 한 4, 5년 있으면 도로 건설되면 다 남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춘천강 고속도로 제2경층에서 따라와 거기다 파킹해놓고 거기 가면 들어간다니까. 그럼 가평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걸 고민해 주십시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른 의원님 말씀이 또 시정변가 있는 안 되니까 요거를 도로 문제와 정리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보충 지재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른 무슨 지재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 바꿔주시죠. 이제 실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했던 사람이고 또 어저께도 본의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인사가 만사입니다. 내가 또 말씀드리지만 잘못하는 사람한테 벌 주고 잘해서 상 주면 조직 도망한다니까요. 근데 공무원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가장 잘하는 게 군수님한테 잘하는 게 뭐냐면 군수님이 추구하고 있는 희망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가평건설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도움드리는 게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군수님. 근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날 갑자기 나가 무슨 조직을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대. 내가 대놓고 그러죠. 여보시오, 당신이 뭔데 조직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냐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누좀 꺼주세요. 이거. 이게 이제 그 크게 또 3점 태목 바꿔자니까 이게요. 1단계 사업이 이제 한억 들어오는 거고
2단계 사업이 여기에 이제 그 꽃동산하고 3단계 사업이 이제 그 케이블카하는 건데 이게 어찌된 건지 어떻게 바뀌는지 1단지는 건설해놓고 몰리고 2단지는 뭐 애물 체결해가지고 했고 3단지는 마을에다 준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한번 거기에 대한 시장님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일단 기획가터 실장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포괄적으로요. 삼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업입니다. 당시 벌써 7년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게 뭐 역세권하고도 포함시켰다가 거기 뭐 도로망 연결하는 사업까지 했다가 이게 공모사업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많이 또 바뀌었고 주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도 또 민간 투자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 일대를 인베스트하는 걸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어쨌든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다시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이 지금 과거에 그 세웠던 계획이 지금 맞다 안 맞다 당연히 지금 안 맞겠죠.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바꿔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 위에 3단계에서 하는 사업은 시기에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그 공동체 사업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추진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해당되는 부서와 함께 지금 이 업무가 관광사업단으로 넘어가 있습니다만 지각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도 상의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시대 말씀 중에서 이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다르기 변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다시 해야 된다는 걸 동의하는데 그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 방법과 절차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들어온 사람은 지금 당장 식당님한테나 그런 소리 말씀드렸구나. 이 동네 이거 캠핑장 저희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 단지 눈앞에 이루어지는 행정 한 1년 차이인 것도 계획이 못하고 이게 되는 거냐고 이게.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다시 디스플레이하는 건 다들 인정하는데 여기는 정놓고 놀리고 여기는 애물체로 여기다 마을에다 마을 지역을 주겠다는 게 이게 과연 행정의 단위성이나 효율성을 탔을 때 이게 맞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만 또만 말씀드리면 제가 뭐 마을에 간 조졌습니다. 제가 다리 놔줬습니다. 제가 뭐 도둑 들고 난 소리 안 해요. 그런 소리. 그럼 뭐 70년대 인정할 거거든요. 저는 일한 가고 있는 게 일한 거예요. 그럼 다들 왜 마을에 가 있는 노인분들, 특히 마을에 가 있는 마을에 가 노인 회장님들은 최소한 고등과 이상 나오신 분들이에요. 다 판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했더니 이 동네 삼천리 주민이 신협회가 못하게 또 나를 또 죽일놈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그걸 죽일놈을 만든 당신들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성공해서 지역 주민들을 일거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 당신네들 여기에다가 캠핑장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진정성을 알아가려고 설치시키는데 좀 답답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해드리면 이게 이제 시장님 그 자라섬 그 주차장입니다. 지금 이제 이 건너편에 이제 제국 지구인데 이제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게 유언하기 때문에 자라섬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얼마 전에 프리마켓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소유권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요 길이가 한 150m, 200m 나오고 요게 30m 나오는데 요거를 갖다가 요만큼의 댓글 깔아서 여기에다가 공방이라든가 자라스토어를 좀 만들어줘서 지역 주민들한테 볼 걸 줄 걸 만들어주자. 이 공간을 가보면은요, 내가 담당 토목직, 행정직, 관광 전문위원 들어갔더니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어떻게 이런 생각하고 사냐는 거예요. 난 밥 먹으면 할 일이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시장님이나 도지님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것이 맞다 그러면 좀 해가지고 자라섬 관광객들한테 기념품도 사가고 또 공방이라든가 놀이공간을 만들어줘서 자라섬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동기를 해주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게 마지막이네요.
저번에도 저 교수님한테 군전일 때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 22조상, 이 강원도 20명이 보유원이 정수예요. 근데 지금 현은 40명이야. 경기도는 118명인데 마이너스 2명 116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직선거법을 쭉 검토해 봤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답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선관위 뭐 계장님한테 공직선거법하고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거 좀 검토해달라. 이거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 도의원이 한 분이시다 보니까 도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그게 피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안 너무나 많아.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도의에서 공생활 하셨지만 강원도는 20명인데 40명의 현원이, 그러니까 경기도는 118명인데 110명, 마이너스 2층인데 당연히 우리 줄였잖아요, 한 명.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또 공수선거법이 또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도의원이 원복이 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저도 고민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주시는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죠. 네. 도의원 그 치호에 대한 거는 공직선거법상 기준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인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맞지 않아서, 우리 그동안에 보면 우리 인구뿐 아니라 거기에 경기도형을 살펴보면 지역의 여건 등도 고려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지금 신현배 부의장께서 제안한 것처럼 저희도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티를 하나 달라고 하는 정책 의제로 별도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됐던 또 자체적인 정책 간담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말 그대로 이 민주주의 자체가 주민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나머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여기 뭐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박동군에 필요한 의대로 채택을 해서 신경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천 태양파크공고 제약에 대한 업무는 별도로 한번 관계부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라섬에 대한 그 제안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수님, 실제는 그 공직선거법 바뀌기 위해서는 두 집단이 바뀌기 위해서 고민을 내면 하나는 선관위가 고민해야 되고 하나는 정치권이 고민해야 되는데, 재작년에 우리 도의원 하나 없어질 때 국회를 방문해서 그때 이제 김학용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했었고 공직선거법 정개특위 간사를 했던 건데, 진짜 그때 저걸 제가 발견을 했으면은 거기서 한 번 다 논쟁을 했는데 저걸 발견을 못했고 요즘에 발견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선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정개특위가 다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2경춘국도라든가 전반적인 도로망, 철도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정책 간담회 했을 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너무 포괄적으로 하니까 대화와 답이 안 나오니 부분별로 파트별로 나눠서 하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빠른 시일 내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 철도 박사, 도로 박사를 한번 모셔다가 지금 제2경춘국도라든가 다른 도로망, 철도망에 대해서 토론과 논쟁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김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수입니다. 19초 그냥 홍보 활동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성원에서 홍보됐다가 이제 연예인으로 많이 됐죠. 체육이나 다 연예인으로. 근데 지금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링크 2명까지 포함해서 5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4명은 안 했는데 한 번도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 활동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아시는 것처럼 홍보대사라고 하는 이 제대로 허용하는 것은 상징성에 대한 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국에 있는 써니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활동하는 데 제가를 갖죠. 근데 국가 사업을 하고 그럴 때 보면 국가 보훈처에서 모셔다가 필요하게 시킨 것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 안 하기 때문에 없앤다기보다는 활용도를 좀 찾도록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을 만들어 주시던가 아니면 여기 지금 뭐 백준이 78쪽을 보면은 백준이 뭐 이 가평에 거주를 두고 아니면 부모님의 거주를 두고 계신 분들도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그냥 홍보대사로 이렇게 유축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무조건 뭐 연예인이라고 해서 다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가평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하신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홍보대사가 많거든요. 많은데 2008년, 9년, 10년 계속해서 이제 그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인의 지적은 제 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 왜 이렇게 대사를 유착해놓고 활용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증거를 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가평군을 위해서 상징성도 없고 유명무실하다 이러면 해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촉하는 방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분 아프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지난 2월에 교수님과 우리 보훈의원과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사과에서 한 10명 정도가 이탈리아 다녀온 적 있죠. 벤치마킹. 그 기간 중에 과장님, 지금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서 해 나가서 꿀타하시고 오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물론 사설에 계획되어 있는 일정이라고는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시끄러운데 앞으로는 이제 군수님이 자리를 비우신 자리에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과장님이 나가셨다는 거는 진짜 좋지 않고 옳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져서 앞으로는 그런 지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급한 일이 있으면 자리를 비우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얘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답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아니고 별도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시장님.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수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는 사이에 이렇게 지나치게 하셨다고는 하셔야죠. 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따가운 시선이고 지금 저한테도 어떤 질책이 있냐면 그분들 어떻게 처리됐어요. 그런 말씀이 좀 많아요. 그분들 저는 답은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답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드리죠. 어제도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회원 올라가서 제가 6개월 동안 걸린 감사원, 정기부, 자체 그래서 확인도 하고 수까지 잘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59만 9천 원 대에서 그래준 것까지 다 확인을 했거든요. 누가 지불을 해서 한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국민 때문에 그렇지 이 사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사생활에 관한 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하는 것은 제가 공적으로 벌을 받아야 되거나 그러면 공적으로 벌을 받아야 되겠죠. 단지 제가 이제 머리를 숙이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이기 때문에 또 공개력에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도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개인 신상이라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이 동기동창들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품을 보러 간 겁니다. 골프를 치러 간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장소가 골프장이에요. 장소가. 이 정도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좋으세요. 사생활도 다 알아요. 물론 사생활이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계시면 동안에 가셨어야지 뭐 그렇게 급한 일을 하고. 그게 예약이 1년 전에 됐어요. 1년 전에 된 상황인데, 그래서 그 내부적인 또 내용 제가 아는데, 그래서 제가 뭐 입장을 하는데 거기 뭐 SNS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다 또 돌리대우를 어디에서 부회장들까지 다 돌리고 그랬는데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공적으로, 만약에 공적으로 제가 뭐 휴가를 안 받았던, 다 보고도 드렸겠지만 그런 식의 뭐 부당한 행동을 해가면서 그랬다고 하면 규칙사를 내야 되겠죠.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유야 있으시겠지만 옳지 않은 소리라고요. 실장님, 자꾸 이유만 그런데 얘기하지 의원님은 마세요. 이 자리에서 아니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장님 자꾸 변명 치는 것 같아요. 변명하는 게 아니죠. 사실대로. 자, 그래서 그러면 하다 보니까. 한강과 약간 동떨어진 그런 네. 발언을 좀 짧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이게 잘못돼서 주민들이 다 원성이 높았으면 이런 자리에서 무슨 시정을 하신다고 하셔야지 자꾸 이유를 내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육춘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은 시장님이 가평 행정을 촉박적으로 책임지시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촉박적으로 좀 여쭤보니까 뭐 수상적일 수도 있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치안요리에서 교수님 하신 말씀 기억은 나시는 얘기인데 교수님께서 저는 뭐 여러 번 들었어요. 청평은 청평 주민들이 가나지 않으면서 발전이 안 되고 늦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치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일부 저도 청평 지역구를 가지고 청평 출신인 저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문해서 여쭤보면, 우리 가평군에서 청평의 어떤 그 개발이랄까, 아니면 예산이랄까, 투자하는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조사를 가보면요, 올해까지요, 2016년도 예산도 갖고 왔는데요, 2015년도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013, 24, 15를 봤는데요. 가평군 총 예산의 총 사업비 예산, 즉 50% 이상, 55% 이상이 가평군에 수출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만 보더라도 거의 한 55%, 60%가 가평읍입니다. 지금 청평 체육공원 늦게 되는 이유가 청평 주민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뜻이 하나로 안 돼서 그렇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청평 체육공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 예산이 160억 넘어요. 정확하게 163억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예산 성립되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2012년도 예산 아세요? 2012년도 예산 얼마 성립되는 게 아십니까? 시장에 찾지 마세요. 없어요. 안 썼다고요. 2010년도 예산 안 썼어요. 2월 된 금액이 고작 11억 있습니다. 11억. 그래놓고 무슨 청평 주민이 다람이 안 돼서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다니시고 예산을 성립을 시켜준다는 것은 사업을 하니까 강력한 의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안 세워놓고 안 되는 것을 주민들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우리 그 2012년도 예산 얼마 안 썼어요. 2012년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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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썼어요. 2012년도 예산
교수님 그렇다고 우리 그 공짜들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특정 예산을 치러왔다가 이월된 것에 대한 서류나 과정들은 김준호 의원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전에 어느 정도 일부는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일부 그 과거에 10년 전부터 시작했지만 그 일부는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10년 동안 끌어오면서 지금 여기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진행한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겠냐. 그것은 주민들 탓할 게 아니잖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7년 전서부터 이제 여기저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또 현재 위치가 아니라 59성병원이 향후 옮기니까 같은 기다리는데 글로 옮겨서 아예 거기다가 종합적인 그러한 치료시설을 관계해서 짓겠다 이런 의견들은 또 불문이에요. 근데 이장이 잠시만요. 그 가평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체육공원을 요 뒤에다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딴 데로 옮기자 해가지고 그 고민하고 또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되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그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공사하는데 주민들이 딴 데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야구장, 축구장 1년도 안 되면 공사 거의 마무리되어 있잖아요. 그거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네. 그럼 예산을 치워드리면 할 수 있다는 자, 얘기인데 예산 집행 누가 하죠? 제가 하나요? 아니, 예산은 그 상황 그동안에 이게 잠깐 딜레이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못 치워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쨌든 그 과별로 나눠져 있지만 또 우리 그 시가별로 같이 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파악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벌써 문화체육관광과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수용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얘기 나왔어요. 근데 올 예산은 제로를 할 거 아니에요? 수용하려면 예산부터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수용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청평의 그 토지주들은 웃어요. 수용? 니들이 돈이 없어서 수용해.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데 무슨 사업이 추진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민이 잘못해서 주민들이 뭉치지 않아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이건 면피성 얘기가 아닌가. 저도 일부 공감은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청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그래요. 예산이 우리 가평 예산이 저는 절대 가평 전체에서 작다라고 생각한 게 없습니다. 가평 등에 들어와서 타시군의 벤치마킹을 보고 타시군의 그 예산서를 보고 가평 예산이 결코 적다고 생각이 안 해요. 근데 한 부분마다 해달라는 거 많은데 저희는 예산에서 참 못하겠습니다. 가용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내가 말씀하시는데 저는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우리 청평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목적 문화복지센터 청평에 건립하고 있는 그거는 작년에 얘기 나왔습니다. 올해 32억 예산 썼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 뭐 환경성질환센터라든가 미리대공원, 상천평화공원, 와인베리, 뭐 수상스포츠센터하고 아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돈 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 국비로만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분비 자부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 이외에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공모사업이 저는 완전 우리 가평 예산을 좀 먹는 그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탁과에서 다 공모를 하겠지만 그 관리를 총괄적인 관리는 기획자님께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답변을 네. 해주세요. 김준호 의원님의 두 가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부부님도 같이 배석을 하고 계시지만 최고 보건 사업이 그를 빨리 위해서 저희도 뭐 직접 나가서 다시 또 의원님 청취하면서 대안을 지금 찾고 있고 또 이거를 뭐 지금 이렇게 발표를 드리면 언제부터 대안을 안 쓰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이걸 내버려둘 수도 없고 또 군수님 말씀도 하셨는데 또 주민들이 일부는 또 이쪽을 하면 반대하고 이런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집행부에서 타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 안으로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아예 진짜 뭐 안 하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지금 이제 뭐 다음 주순이 됐던 12일 전에 컨디션에 관련된 주민들하고의 자문회의 같은 것도 했습니다만 그런 걸 정리한다고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개별적인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봐도 안 맞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다루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공모사업은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보도에서 이종우 의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거를 하나의 심사를 하려는 이런 제도를 좀 기획해서 바꾸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건복지보다 그쪽에서 그냥 그 아이를 통해 섹스와 문자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잘 방출이 안 된 것도 없어야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모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뽑아봤더니 예상되는 운영비가 한 63억 정도가 더 추가해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시설비를 따라 뭐를 했는데 운영비는 전혀 거기 주지가 않고 있어요. 우리 보고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자체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일자리를 위해서 종상교정비를 25%, 30%까지 절감을 해서 붙이라고 하는 정규 기조인데 이런 것들도 포함해가지고 지금 김준배 의원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에 집중과 투자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우리 행감이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바로잡을 건도 바로잡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다음 미래는 이런 행정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청평면에 대해서 북한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팀장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가평은 6개월면 물론 읍면별로 똑같이 배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을 만든 예산 편성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그래놓고 읍면에 계신 면에 계신 면민들이 어때서 어쩌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건 연필이에요. 연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예산을 좀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에 맞게끔 한번 검토해 보시는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의 내부 거래 지출했던 금액이 총 한 보니까 한 56억? 60억 정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도 지출 안 하고 부용 집행 잔액이 한 5억에 가깝습니다. 10%가 좀 많은 것 같아요. 10%. 작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성과금 지급하셨죠. 성과금 지급한다고 결제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았어요?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지급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정부평가 항목에 예산 절감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도 효율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을 과다하게 채쳐놓고 많이 남겨놓고 그걸 절감했다라고 해서 평가를 받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뭐 제가 세밀하게 어떤 지출받는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추상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예산을 실용성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편성한 이후에 예산을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그분들이 정말 현실적인 예산 집행을 해서 성과를 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과금 지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과대포장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절약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감독권도 갖고 있고 이런 명령권이 있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 결산서에 보면 쭉 제가 결산서를 봤는데 지금 거의 9% 이상 9%에서 10% 가까운 그 지출 잔액을 남긴 곳은 시설발전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경영 성과를 위해서 그렇게 절약했다라고 한편할 수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다시 한번 정말 정확한 예산이 됐는지 예산 편성이 한 건지 그 부분을 감사하시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그래야 그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주석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지원도 많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 가평리 재원을 좀먹는 공모 사업이라든가 일반 사업들 그리고 이렇게 경영평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고 모르지만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예산을 잘쓰였다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장이 또 기획실에서 예산 담당하고 또 각편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장에서 정말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충 질의하실 의견이 계십니까? 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준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보충 소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적인 등도는 김준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검사로기 때문에 동의해 드리고요.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김민근 실장님이 이제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지금 공단에 있는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이유인즉 공단의 평가는 양행부에서 이제 자체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예산적인 국면을 지켜놓더라도 지난번에 이제 전국 공정평가 최우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과급은 못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받은 이유를 보면 걔네들은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 뼈를 깎는 노력이라는 게 뭐냐면 돈이 부대에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깎아주고 임금 피크제라든가 여러 가지 임금적인 문제 이런 시스템 많이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국에서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치우스 기관에 등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이런 불만을 해서 막 소송한다 그까지 난리 쳤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표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줄 때 과감하게 주자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급여 임금 피크제 받아들이고 또 다른 데는 조직 진단하는데 여러 가지 근무라든가 조직에 대한 시스템을 다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안 된다면 거기 있는 이사장이나 상급 직원들만 막말로 논하고 평가하고 칭찬받고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은 뭐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걸 한번 평가해 보시고 또 공단 업무 할 때는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지역균형발전 처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187년대하고 187년대가 이제 그 본대로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죄송하지만 이제 면허 옵션을 하더니 많이 잊어버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지역구 국회의신 김영호 의원님이 국가위원장을 하셨습니다. 187년대가 5만 평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체대하고 시역관리공단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대학교가 못 들어오니 한 체대 훈련장을 거기다 만들자 라고 MOH를 한번 진행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한 번만 좀 잊어먹지 않는데 미치겠어 그걸 안 했는지. 그래서 지금 국방위원장이 김영호 의원이 하시니까 지금 한 체대가 가평에
제2 캠퍼스 훈련장을 만들다 보니까 밴드를 본대에 집어넣고 막사 쓰던 데를 갖다가 그 교실 만들어주고 숙소 만들어주면 바로 다니는 거예요. 그걸 활용할 수 있게 적극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창조 오디션을 내가 이번에 보면서 우리 오진중 이시고 시장님하고 담당 공무원의 고맙다는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경북 31개 시를 나가서 계속 그 창조 오디션을 본선에 간다는 건 결국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공동체 사업을 이제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채점 방식, 운영의 방식을 개선할 게 뭐냐면 그 여기 70년대, 60년대 채점 방식을 지금 아직도 준용하고 있더라고요. 청소하면 10점 주고 많이 나오면 5점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델은 지금도 도시대학에서 있는 송리 마을하고 도대 1위하고 2와리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자를 보니까 여기 조경 팀장님하고 김미경 담당자인데 이분들이 다음 주에 요번 주에 한번 가보세요. 2와리 가서 그 도시대학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하는 걸 보시면 아 이거구나 답이 떨어질 것에서 이런 것을 그 확대 보급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서 맞고 교수님께서 만드시는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도움하는 거니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지사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음 시간 답변하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전에 김춘배 의원이나 신현재 부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주 내용들이 모든 게 재원하고 무관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재원은 세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재원은 회계가지고 착조에 대해서 투명하고 그다음에 투명성 있는 사업을 대해서 재원을 투명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사검사를 이미 여러 차례 해봤는데 이 회계관리라든가 세입 판정이라든가 재원 관리가 매년 지적상에 나오는데도 구제되지 않는 부분을 우선 좀 심화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실례적으로 어느 부분이냐면 2015년도에 조사검사 할 때 세정과의 그 세입 과목의 그 추경예산을 전부 포함해서 계산된 금액이 세입 계산된 금액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걷어들인 돈이 실제적으로 계산을 걷어들인 수납받은 금액이 120억 원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수납된 금액이 차액이 2억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2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 20억 차이 나는 금액을 개수로 조정하지 않고 그냥 부정 처리를 해서 그 당해년도의 세수익은 당해년도의 세출을 삼아서 재원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럼 20억이 부정 처리돼서 사량이 되고 전자적인 꼴이 된 거잖아요. 근데 2016년도에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환경과도 산림과도 그렇지만은 여기도 이제 그 세입 과목 중에서 5,500만 원 평균을 잡았었는데 실제 지급된 그 금액은 한 2억 3천만 원. 그럼 한 영서도 한 1억 7천 이상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게 세수익인데 재원은 없는데 이런 세수익 발생했는데 이거를 배수 정리라든가 배수 조정이라든가 배수 정리 이런 걸 안 해도 평정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재원이 있는데도 부정 처리가 돼서 재원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회계관리라든가 예산 편성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재원이 없다라고만 탓하지 말고 재원 관리를 좀 극정하게 하고 물론 세입을 중시해야 되는 중요하지만 재원 관리도 세입 하나의 행동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매년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재원 관리가 소송을 하면서 주민들의 이런 세외 수익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당연히 예산 편성에서 주민 복리라든가 기반시설에 필요했으면 직접적인 예산에 불구하고 발굴이 안 되고 판정이 소홀하고 개수가 조정이 안 되고서 세출 항목이 안 되면서 주민한테 불편상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주민이 서비스 받아야 돈을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세입관리도 세입의 그 보조금이라든 교부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세 수입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서 그래서 정확히 명시해서 재원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이게 뭐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런 사례가 경산대장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수입부서뿐만 아니라 예산 관리를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힘들임을 좀 하겠습니다. 그걸 좀 지적은 없애고 특히 이 세원 관리에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누수되는 세원이 없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이런 그 재원은 지역의 지적 개발 사업도 바로 세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나 공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명확히 하려면 계획 중에 좀 추계를 정확해서 매년 추계를 좀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래서 세원관리나 자원관리를 명확히 해서 재정이 부족한 우리 가평군에서도 재정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쓸 수 있도록 각 시가부서에 해당 시가부서에 업무 지시라든가 특정 공문을 보내셔갖고 안 그러면 뭐 연찬을 통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또 2016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내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거를 그 안전기능과에다가 한번 질문할 거니까 거기 진정민원 조사 내용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나무를 80주를 기증했다고 기증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가평군에서 사용한다고 갖고 간 거는 30주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주는 다 잘라서 없앴거나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분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80주가 다 갔는데 50주가 토지주가 80주를 갖고 있었는데 마음까지 잘못해가지고 의료로 가평군에 기증한 서류가 돼서 기증이 됐어요. 가평군에 자료보도 조경수로 기증을 했습니다. 80주. 80주가 기증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검사한 현장에 나오면 죽은 것까지 해서 한 30여 주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주는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건 아니고, 네, 그 내용이 토의문이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여기 가서 있어요. 사진 다 찍어 왔는데, 여기서 이제 감사 담당을 하시는 실장님이니까 그냥 사기적으로 어느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바로 안 나옵니다. 이게 뭐 만약에 이거를 50주를 사실대로 기증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증 받은 사람이 일단 저희가 책임져야 되겠죠. 작업은 우리 없어졌어요. 작업은 분할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왜 이래. 지금 우리 나무를 기증하신 분은 나무를 기증을 했다는 의사를 한번 주셨지만 옮겨갈 때 속가서 옮겨가기를 원했고, 주장하신 겁니다. 속가서 옮겨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마저도 다 가져갈 것 같으면 토지주에게 가져간다라고 의사 표명을 하고 가져갔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나무가 싹 없어진 데다가 웬만한 나무들은 보이는 꿀은 막 잘라서 넘어져 있고,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고 민원제기를 했더니 어디로 옮겼다 갔더니 저도 나갔다 왔어요. 사진 찍어왔고요.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고사한 나무들이 몇 개가 됩니다. 나머지 50%는 없어졌어요. 이 친구는 처음부터 기증할 의사가 없었는데 전혀 말 한마디 하는 거에 기증된 거니 나머지 50%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느 분이 갑자기 갖다 줘야 되는 겁니까? 기증 받으신 우리 가평반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관에서 그 나무를 얘기해가지고 기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 과정이 아니 명백하게 나오지 않아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른 부서는 제가 질의하겠지만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2차 감사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설명해 보니까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여러 번 듣고도 어쨌든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주시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토지주한테 있다. 그거는 토지주가 마찬가지로 토지주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겠어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좀 말씀 전해주시죠. 네. 네, 보충 지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시험을 해주시면 행정상관도 자료 안 보셨나봐요. 55쪽에 나와 있잖아요. 55쪽에. 네. 안 보시고 오셔요, 이거? 이거요? 네. 이게 한번 이거를 봤는데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동남이니까 이제 잃어버리네요. 아, 거기 뒤에 계시는 중간님들 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거보다 이게 55쪽하고 내가 보니까는 제가 이제 사인해가지고 기억을 다 하는데 이게 지나가는 거에서 네, 이상입니다. 지혜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가평군의 미래를 기획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간도 열심히 하셨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가평의 미래를 디자인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